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김민주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단숨에 2,000선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안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걸까요? 오늘도 여러 공방을 펼치면서 겨우 2,000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과 글로벌 경기 흐름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2,000선에 잘 안착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를 종목은 오른다는 거 아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오를지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도영 전문가와 손대상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화번호부터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02786-1022번, 102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휴대전화로도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무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문자 보내실 때 꼭 문자 앞에 고수라고 적어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코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종목 로켓 진단으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종목 로켓 진단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시청자분이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한국정보통신을요. 네. 예, 평단가 14,000원에 가지고 있는데요.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4,000원에 15%요? 예, 이거 18,000원대부터 사가지고요. 아, 예. 계속 추가 매수하면서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데, 네. 예, 바닥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신 거는 과연 매수가를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업종이 손절을 해야 되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하고 같이요. 제가 지금 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 네, 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단말기 부분, 그다음에 벤이라고 해서 통신망 쪽 서비스를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핀테크 부분하고 간편결제 부분의 수혜가 좀 같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 네. 부분의 테마 속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가 동사가 하나의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올 7월 달부터 법령 개정 부분이 나오면서 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벤사들이 그동안 했었던 리베이트 사업 부분들이 축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베이트 사업 부분들이 축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기존의 매출처가 다각하게 됐던 것들이 일부 축소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다른 경쟁사들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리베이트를 많이 줘서 선점을 했다면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축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냈던 실적을 올해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상반기가.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카카오로 인해서 간편결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카카오가 2분기를 지나고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이 인터넷 뱅크와 함께 간편페이 쪽에 정상궤도 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때 동사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잘 적어주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 1,850원이 4월 달에 저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겠고요. 9,950원이 이제 이탈하게 되면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가지고 가볼게요. 그 부분에 9,950원이 깨진다라는 것은 당장 앞에서 시행되는 법령 부분에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부분이 이탈할 때는 일단 손절하고 나오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11,400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요. 슈팅이 한번 올라올 거예요. 슈팅이 올라올 때
요게 11,400원 안착하고 나서 아마 시청자분이 계속 팔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12,000원 초반부까지. 근데요, 11,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7월 정도까지는 일단 들고 가 보시자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는데요. 아직 버릴 자리 아니니까 좀 자신 있게 희망 갖고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자신감 있게 7월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손대상 전문가님 바로 받아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네, 제가 우리 ENL 네. 네, 1,890원에 50%를 지금 손절 상태거든요. 네네. 네. 제일 궁금한 내용이 어떤 것이죠? 네, 이게 조금 오를 때 매수를 해서 그 뒤부터는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가 돼서 네. 손들이 너무 많이 나 있는데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러면, 네.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은 금액인가요? 자금이신가요? 네,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손들이 많이 난 상태라서 조금 보유를 좀 중장기로 조금 보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중장기에 맞춘 전략과 단기에 맞춘 전략 두 가지 모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전화 끊으시고 TV 보시면서 확인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ENL LED 관련주죠. 최근에 우리나라 관련주 자체가, LED 관련주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를부터 시작으로 전체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ENL은 악재가 하나가 더 있죠. 일단은 주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동안 물량을 좀 받아왔던 애플의 물량이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고객사도 역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간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흐름,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1,890원 나쁜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올라가다가 박스권 상단이었던 부분이 일단은 기대감으로 형성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격이요. 1,300원 부근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350원 부근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박스권마저 이탈하게 되면서 흐름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이탈가는 1,350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장기로 끌고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큰 박스권 상단이었던 2,200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상담을 받으신 분들 외에도 우리 ENL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단기적으로 짧게 보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요, 1,38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8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해드렸던 1,3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380원을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맥시멈 올라가봤자 단기적으로는 1,60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볼 것인지 장기로 볼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나의 종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시리모모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업황 자체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한 종목이 아니라 업황 자체를 보고 매매를 해야지만 흔들리는 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ENL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조금 스피드를 내서 이번에는 또 문자로 들어온 내용들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8236께서 지금 온 게요. 시젠 매수가 46,000원. 오늘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비중 30%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동안 좀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미국 법인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과의 파이프라인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어발식으로 확 열려 있다가 이제 매출을 조금 확대시켜서 가져오는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 올 하반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통이 흔들리는 구간이다라고 동사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지난 2월 달에 저점을 찍었을 때 부분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제 실적이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추가 반등 부분을 나왔고요. 특히 여기 올 4월 초에 강한 상승세의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죠? 바로 중남미 쪽 멕시코를 거점으로 해서 진출 부분이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요거는요. 하반기 가서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자, 46,000원이면 직전 1월 달 부근에서 고점 부분이 44,000원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건요. 반드시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36,000원대 이탈 부분이 없다라면 여전히 꾸준하게 보유하는 의견으로 좀 가져가시겠고요. 단기적 목표가 43,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하시죠. 43,000원대 만약에 강하게 들어올리지를 못하게 되면 현재 업황 자체가 들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43,000원에서 절반 비중 정도를 일단은 짧게 끊어낸 다음에 다시 재매수 관점인 41,000원대에서 그대로 그 물량 그만큼 태워서 단가 맞춰서 들고 올라가 보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중장기 관점으로 가장 보유하는 의견, 매력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2245님께서 호텔신라 매수가 83,300원에 비중 20%를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 요즘 시끄럽죠. 왜냐하면 면세점 얘기도 좀 돌고 있고요. 그죠? 그 속에서 아쉽지만 우리가 일본의 지진 여파로 인해서 반사이익 수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잠시 보시면 기관계 수급이 이렇게 빠르게 좀 들어왔다라는 게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틀 만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쪽이 강하게 들어왔고 연기금의 매도, 사모펀드 계정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기업 가치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현재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는 없겠고요. 단기적으로 일본 부분에 대한 반사수혜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좀 매수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겠고요. 비중 단가 작업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시청자분께서는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7,600원을 완전히 올라탄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76,000원이겠죠? 76,000원을 지지할 때 그때 단가 작업으로 추가 비중 10%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올라가시는데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점에 대한 시끄러움도 있겠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분색에서 6만 원에서 7만 원 밴드 쪽에 박스권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견디시면서 좀 들고 가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76,000원대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돌파한 다음에 눌림 들어올 때 75,000원에 추가 비중 10% 태워서 단가 작업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과 호텔신라 두 종목 다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손대상 전문가 또 바로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해드릴 부분은 6587님께서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시젠과 마찬가지로 중남미 공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쪽으로 항상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납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뭐 45,000원에 20%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오랜 기간 들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끌고 가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빠르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이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오늘 만약에 밀렸으면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알테오젠은 좀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OBV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5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리스크 차원으로서 이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가격은요. 35,500원입니다. 3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3만 2,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비벨록스 14,900원에 35%라고 8843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도 않고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신용카드를 IC 칩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런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버텨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1,45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두 곳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좀 흔들렸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내일의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일 10분 봉상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분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3,45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했던 14,5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유비벨록스를 대응하시는 게 아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 하반기 전망이 밝기 때문에 조금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어서 유비벨록스까지 빠르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전화 문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분씩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네, 제가 한번 받아보죠. 3321님께서요. 세아제강 87,200원에 비중 15%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바닥 47,600원대 부근에서 8만원대까지 아주 강하게 이것이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고 야금야금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자, 세아제강을 놓고 우리가 전체적인 업황 쪽으로 좀 하나를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철강 산업 자체가 아쉽게도 불황형 흑자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부분은 고점에서 답보 상태, 그러니까 기존 수익 구조에서 많이 빠지는 부분에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바로 단기 순이익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산 철강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싸게 원재료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부분이나 매출액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도 앞에서는 부분의 매출액 부분이 단기 순이익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왜? 원재료 가격이 쑥 빠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조금 끌고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단 장대봉을 하나 맞을 수 있어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장대봉에 대한 지지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바로 75,400원 정도의 지지력이 반드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올 경우에는 여전히 역시 비중을 15% 추가적으로 더 채우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리해 보인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흑장형 불황 부분 속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매수가까지는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손대상 전문가의 스피드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3321님께서요. 4465님이네요. 고려아연 53만 2천 원에 20%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고려아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연의 생산 능력이 10만 톤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매출이 충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려아연 자체적인 실적은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을 글로벌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우상향하는 모습, 즉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려아연 역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실적도 역시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와야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 방향을 우상향시킨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신고가 57만 원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지만 그럴 사항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9만 원을 일단은 이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49만 원이 이탈하게 되면 47만 8천 원까지 밀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가격은 51만 5천 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가 51만 5천 원, 중장기와 단기 이탈가 49만 500원, 중장기 목표가 57만 원이라는 거 단기와 장기 모두 얘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매매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표가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응답하라 투자 비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방금 이쪽으로 또 왔습니다. 저 추쌤인데요. 오늘은 저희 신준철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같이 대응을 했던 지금까지 여러분들 RSI 신기법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단기, 스캘핑 또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좀 챙기는 방식에서는 가장 탁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또 상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도TV 연구원 신준철입니다. 네, 오늘도 저만의 기법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에 알맞는 종목까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시점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또 어떤 시점에서 종목을 매도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려고 사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6가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고 수익 실현하는 가격까지 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보조지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SI 지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RSI 지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우는 지표입니다. RSI의 기본적인 구성으로는 기준선이 최저치 0, 그리고 최고치가 1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두 개의 상단 그리고 하단 기준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깔로 표시된 상단 기준선,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 있는 하단 기준선 두 가지 선이 있는데요. 상단 기준선은 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여기 8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 그리고 하단 기준선은 20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입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저는 이 RSI 지표를 저만의 기법으로 또 바꿔서
좀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익률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까지 네.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 시간 대비해서는 상실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거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냐 하면 자, 현재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코스닥에서 소형주 이건 대형주죠. 그리고 미드, 중형주까지 모든 RSI 지표값의 평균값을 구했죠. 평균값을 구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습성이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시장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말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까지 모든 지표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 기준 값으로 저는 RSI 지표의 상단선, 하단선을 다시 세팅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원래 발표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력의 결실이 나온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데이터 값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상단 기준선 80선을 78.1선으로 바꿨고요. 78.1선 그리고 하단 기준선인 20선을 23.5선으로 바꿨습니다. 5선으로 바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표 기준일이 네. 14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기본 지표죠, 원래는 네, RSI. 기본 지표는 네. 14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측면 그리고 제가 바꿔놓은 데이터 값에 대입했을 때 가장 적합한 수익을 냈을 때 그 기준을 토대로 5일로 기준을 바꿨고요. 그렇다면 이 RSI 지표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기 쉽게 지금 이거 공개하셔도 되는 건 거죠? 제가 좀 아깝긴 한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아니 주세요. 네. 또 다른 것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만들어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고요. 여기가 과매수 구간입니다.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 그리고 여기도 과매수, 과매도, 과매수. 여기도 있었네요. 과매도, 과매수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종목을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이 샀을 경우에 우리는 반대로 매도 구간으로 판단하시고 이 정도 3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하고 40% 이상의 수익이죠. 여기는.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0% 이상의 수익으로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 종목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군요. 여러. 네, 한 종목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쇼박스의 차트였는데요. 네. 쇼박스는 RSI 지표 값으로만 벌써 4번 이상의 매매 수익을 트레이딩을 얻어가실 할수 수가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종목을 또 한번 살펴봐야 네, 되겠죠? 그럴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퍼스텍의 차트인데요. 퍼스텍의 차트 역시 지금 과매도 구간에 종목이 진입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과매도 구간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 구간에서 하단 기준선을 돌파할 경우에 그때 그랬죠. 그때 매수하시고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50선을 기준으로 짧게 매매를 해도 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네, 맞아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5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놓치셨을 수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제가 지금 사인을 내드리는 건 50선을 다시 올라탔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요만큼의 5%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매도를 만약에 매도를 만약에 좀 더 기다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하셨을 때 우리는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종목인데요. 저번 시간에 SGA라는 종목을 한 종목 더 언급드렸습니다.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 종목이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50선을 3번이나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0선을 3번을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다면 우리는 4% 이상의 또 수익을 짧게 하나, 둘, 3일 만에 4%의 수익을 얻어간다는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현 시점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한 2호가 정도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종목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주 종목이면서 네. 되게 단기적인 승부를 많이 봐야 되니까요. 그쵸, 기준선이 방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솔직히 계속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꾸준하게 좀 늘릴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번 주 종목
첫 번째 종목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도 역시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수 구간에서 매도했으면 또 수익을 얻었었겠죠. 그리고 지금 그렇네요. 중요하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확대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매도 구간에 진입되어 있고요.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하단 기준선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의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매수하신 다음에 50선을 돌파하고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하였을 때 매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있는데요. 네. 다음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과매도 구간에 또 안트로젠 종목이 진입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단 기준선을 돌파하고 상단 기준선을 돌파했을 경우 우리는 매도한다면 또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트로젠은 아쉽네요. 오늘 종가가 만약에 네. 한 33,100원 정도까지만 왔으면 네. 지금 말씀하신 RSI 하단 기준선을 좀 뚫어낼 수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오늘 조금 아쉬워서 네. 제가 이거를 종목을 추천드려도 되나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이 부분에 있길래 제가 바로 또 가져왔습니다. 자, 네네. 우리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서 뭐 수익이 100% 난다, 또 이거는 맞다, 무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서 자기가 투자하는 데 대입해서 확률을 높여 매매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투자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도TV 연구원 신준철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RSI에 대해서는 체결 강도 부분과 관련성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가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매매하는 습성상에서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걸 바라신다면 이 지표를 활용해서 앞에서 오늘 지표값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활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준철 연구원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꽃 튀는 수익률 경쟁, 결전 포식자, 팀별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3월 28일 날 김도영 팀의 추천 종목이었죠. 삼지전자 22%의 수익률 보이면서 입절에 나섰고요. 핑크웨어와 보광산업 역시 10% 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달성했네요. 추천 종목 리스트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1일에 추천된 에코에너지 11.21%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손대상 팀의 수익률 탑3 살펴보겠습니다. 3월 7일에 추천된 대덕 GDS 11.74%의 수익률 보이면서 입절에 나섰고요. 파티게임즈 역시 10% 넘는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네요. 자, 목표가 1,800원의 남해화학 역시 9.63%의 수익률로 입절에 나섰습니다. 자, 손대상 팀 추천 종목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3월 14일에 추천된 서원인텍 4.80%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네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의 수익률 탑3입니다. 3월 21일에 추천된 목표가 6,240원의 파인디지털 13.25%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고요. 우리산업홀딩스 11%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월 7일에 추천된 하츠 종목 목표가 7,150원이었는데요. 2.06%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별 순위 변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47.50%로 김도영 팀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손대상 팀, 정태근 팀이 2, 3위를 달리고 있네요.
자, 팀별띠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도영 팀이 1위를 하고 있고요. 자, 2위, 3위 손대상 팀, 정채근 팀. 우리 손대상 팀은 아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도영 전문가 팀이 계속해서 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 가격대를 수익률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집어넣으면서 삼지전자라든가 아시아텍 같은 경우가 이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이익 실현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지전자나 아시아텍 이익 실현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머지 인버스나 바이오랜드, 심텍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추천을 좀 들어갔거든요. 매수가에서 살짝 매물대 부분에 소화하는 필요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안개 속에 좀 들어와 있다는 시점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종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순환매가 이제 막 시작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쪽으로 하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스텐 바이오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열 부분에 따른 우리가 줄기세포 관련주들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줄기세포 하면 내 몸에 자가에서 추출한 부분을 이용한 줄기세포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동사는 아닙니다. 바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 부분과 함께 화장품 시장까지 코스온과 함께 동반해서 진출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데 자가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제대열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시장으로 파일을 늘려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식에서는 시장 진출이 좀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 다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제 아토피 피부염 쪽에 있을 거고요. 루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크론병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나 이제 임상이 일상 쪽은 다 종료가 됐고요. 이상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규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바닥권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나왔던 건 오버행 물량들이 좀 필요했었던 관점이겠고요. 숨고르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온과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안국제약과 함께 가시 영역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눌림 매수 부분에 좀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내일 한 14,800원대 이하 쪽으로 매수를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요, 조금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19,5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유는 직전에 2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장대 연봉이 먼저 떨어졌던 자리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현재의 기대감을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거, 화장품과 그 다음에 제대열 부분의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손절가 12,3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이었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또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손대상 전문가님이 또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도 모르게 제 그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 하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AS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먼저 차트를 통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봤을 때 2015년 3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29,000원까지 올라갔죠. 그거는 1년 2개월 만에 올라왔던 폭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한 9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셀트리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이 깨지면서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104,400원을 일단은 이탈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0만 원 부근이 저항이 11만 원 부근이 저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1만 원 목표가로 짧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요,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DNA 분석 씨앗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제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하반기에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분기에 매출이 4분기에 잡히지 않고 올해 1분기에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출이 올플렉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올플렉스 제품이 원래 4분기에 실적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1분기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실적 시즌이만큼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시즌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이라든가 혹은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남미 쪽에서 멕시코가 제2위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멕시코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중남미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이제 GI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인증 받았던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미국 법인을 통해서 FDA 쪽으로 소화기와 성감염증 진단 제품이 등록될 예정이다라는 게 뭐 단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탈가는 역시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 갖고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37,000원 부근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탈가 3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의 고점 부근까지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45,000원 부근인데 우리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4,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43,000원 부근에서 44,000원에서는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젠 끌고 가시면 아마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서 더 적합한 종목, 지금 당장 불안해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의 시즌 종목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또 전화 연결해서 이번 주 매수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매수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네, 지금 저희 포트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알코올인데,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알코올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 그 보통 주정 관련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일 소주라든지 이런 인기가 있었을 때 당시에 상대적인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 주정 관련주로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화장품 관련해서 일단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여진 우려 때문에 일단 일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예약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일본 쪽보다는 한국 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면세점에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중에서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매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화장품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종목을 준비를 했느냐? 이 회사가 주정 관련주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공업용 에탄올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화장품용 알코올 국내 점유율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최근에 7,400원에 대한 그 저항을 지난주 금요일날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7,400원이라는 어려운 그 저항대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요 7,400원대만 유지가 된다라면은 안정적인 우상향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7,720원,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7,280원 설정하고 이번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태근 전문가의 한국 알코올까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좀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성적 보일 수 있도록 또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션 수행 인증샷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김도영 팀이 1위를 하면서 미션을 고르셨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손대상 팀에게 미션 수행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미션 수행 인증샷도 같이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셀트리온을 매수한 것은 저 포트폴리오에서 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이 밖에도 또 함께 미션을 잘 수행을 해 주셨는데 인증샷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인증샷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인증샷은 저기였었죠. 네. 저희가 손대상 팀에다가 저희가 선량한 시민으로 봉사활동 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문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어떤 저희가 시간 대비해서 봉사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아, 그다음에 네. 손대상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실제 최근에 헌혈이 좀 부족하고 혈액이 네. 부족해서 그 부분으로 좀 같이 대응을 좀 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네. 약소하지만.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도 헌혈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저 궁금한- 갔는데 네. 네, 혈압이 높은 관계로 아. 예, 그날따라 하도 더워서 화딱지를 나게 리딩하고 가서 있는지 일단 저는 같이 인솔만 했고요. 대신 저는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저 개인샷으로도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대상 전문가님도 네. 다음 기회에는 꼭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손잡고 네, 갔다 두 분이 오겠습니다. 함께. 그건 싫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림이 그럼- 안 좋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함께 낄까요? 그러신다면 괜찮은데요? 셋이 네. 네. 손 잡고 손 가는 잡고. 걸로 네, 셋이 알겠습니다. 인증샷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찬스 사용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거의 저희가 웬만큼 다 한 것 같아요. 네. 딱 한 번 여러분들께 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도 있고 중요하게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시점 같아서 무상 제공이라는 상품을 찬스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방송이군요. 네, 전문가 방송 1개월 무료 수강권 증정, 무상 제공 찬스를 사용하셨네요. 네, 여기에 보면 무료 수강권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시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미시와 거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얘기를 잘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희 정태근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정태근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을 한 달 동안 잘 시장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제아의 고수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태근 전문가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찬스 사용을 정태근 전문가 팀에게 미션 수행 임무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주 또 인증샷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일의 전략 시간입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내일의 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업종 순환매를 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3월 달에 중국발 수출 동향을 봤을 때 화장품이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시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한국 알코올도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아모레 지레든가 또는 우리가 아모레 퍼스피 그리고 코스온 같은 경우 그렇죠?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 순환매가 바닥권에서 돌아왔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 결론적으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원재료 납품 더하기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자신 있게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손대상 전문가님, 내일 장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는 내일 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원유 동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좀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뭐 그전에도 불구하고 그 원유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동결에 실패를 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쪽에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수혜와 악재가 뭐 계속 종목마다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급 보게 되면은 수급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큰 욕심 말고요. 욕심 내지 마시고요.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장시장 속에서 좀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종목부터 오늘 전략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께 다양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번 주에 높은 수익률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